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3남매로 저는 막내입니다. 위로 오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랬기에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했고 큰오빠는 공기업에 작은 오빠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오빠들은 부모님의 자부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컸기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런 그런 아들들이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열성 유전자만 그대로 물려받은 것인지 외모도 별로였고 공부 또한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본가 근처에 이름 없는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워낙 잘났기에 제가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 다들 별 관심도 없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친척들까지도 오빠들을 보며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거든요. 명절날만 되면 큰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부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동서는 진짜 좋겠다. 어쩜 아들 둘 다 명문대 졸업에 직업도 탄탄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지들이 다 알아서 잘한걸요. 그래도 셋 다 지들 앞가림은 하면서 살고 있어서 걱정이 없긴 하네요. 우리도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셋 다 결혼만 잘 시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주변에 보니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들이 둘 다 인물도 훤하고 직장도 좋은데 뭔 걱정이야. 꼭 좋은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올 거야. 아무튼 난 세상에서 동서가 제일로 부럽다. 제일로 부러워. 특히나 큰엄마가 엄마를 부러워했는데요. 큰엄마 자식들, 그러니까 사촌오빠와 언니가 하나같이 속을 참 많이도 썩혔거든요. 그랬으니 큰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부러울 수밖에요. 그렇게 우리 집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새언니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큰 새언니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였다는데요. 직업도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부모님도 큰 새언니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 해보였어요. 문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큰 새언니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로 인해 아빠가 가장 힘들어했는데요. 사실 아빠가 위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위 내시경을 받을 때마다 의사가 염증도 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거든요. 의사는 아빠에게 담배도 끊고 술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는데요. 병원을 다녀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잘 참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의사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곤 했어요. 그로 인해 엄마의 근심이 깊어져만 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왔는데요. 그날도 아빠가 술을 드시느라 늦게 들어왔어요. 하염없이 아빠를 기다리던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고요. 내가 이러다 제명에 못 살겠다. 의사가 절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내 친구 남편도 대장암 수술 받고 얼마 전에 저 세상으로 갔잖니.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는구나. 어머님, 그럼 이쯤에서 제가 나서 볼까요? 네가? 아서라. 네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 엄마가 귀찮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큰오빠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 사람한테 한번 맡겨봐. 이 사람 직업이 교사잖아. 혹시 알아? 아버지를 단단히 교육시킬지.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집념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 큰오빠의 말에 엄마의 귀가 팔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 진짜 할 수 있겠냐? 한번 믿고 맡겨봐 주세요.
제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래봬도 임용고 시도 단 한 번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 마음먹은 건 반드시 해내야 속이 후련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네 시아버지 담배랑 술 좀 끊게 해봐. 네 시아버지가 그것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항상 그게 문제야.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책임지고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큰 새언니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 뒤부터 큰 새언니가 제 방에 들어가서는 컴퓨터에서 뭔가를 찾고 프린터를 하고 오리고 붙이고 하더니만 엄청난 스크랩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교사 아니랄까봐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큰 새언니가 가족들을 소파에 앉혔어요. 아마도 그 스크랩북을 만드느라 밤을 지새운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밤새도록 제 방에서 부스럭거리고 있었거든요. 오빠 말대로 큰 새언니는 뭐에 하나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맞았습니다. 제가 계속 뒤척이면서 언제쯤 끝나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집중을 하는 모양인지 아무런 대답도 없었거든요. 큰 새언니가 임용고시에 단번에 합격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집중력이 아주 대단했으니까요. 암튼 그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큰 새언니가 아빠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수업하듯이 말이죠. 아버님, 여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위거든요. 이 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죠. 위가 음식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연동 운동이라고 해요. 산과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감자탕부터 육회도 못 드시겠죠? 여기 이분도 위암에 걸리셨는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신 걸 엄청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이분 결국 돌아가셨어요. 설마 아버님도 이분처럼 저 세상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새언니가 어찌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던지 아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가긴 너무 억울하지. 그렇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담배랑 술을 끊으셔야겠어요? 계속 하셔야겠어요? 난 오래 살고 싶으니까 끊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지금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것 같아. 새언니가 어찌나 꼬치꼬치 캐묻던지 아빠가 넋이나간 채 대답하고 있었어요. 잘못하신 것 같아 라는 아빠의 말에 제가 크 하고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큰 새언니가 엄마를 보더니만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 이 부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갑자기 왜 날 시켜? 교육은 네 시아버지가 받고 있는데 네 시아버지 지켜야지. 엄마가 울상을 지은 채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야 어머님 목소리가 젤로 좋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읽어줘야 귀에 쏙쏙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 맞네. 엄마 목소리가 집중력이 아주 좋긴 하지. 예전에 엄마가 우리 깨울 때 기상! 이 한마디로 우리 모두 강시처럼 벌떡 일어났잖아. 그게 엄마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였구나. 역시 우리 아내는 모르는 게 없다니까. 그리고 엄마는 큰 새언니의 칭찬에 갑자기 새색시처럼 볼이 불그스름해져 있었는데요. 하긴 내가 예전부터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지.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 그렇지. 이 목소리로 한 자리 했을 텐데. 엄마가 활짝 웃으며 큰 새언니가 말한 부분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큰 새언니는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의사 말도 듣지 않던 아빠마저도 단숨에 제압해버렸으니까요.
그 뒤 아빠는 담배와 술을 끊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큰 새언니가 시도 때도 없이 확인 전화를 했거든요. 하물며 주말에는 연락도 없이 급습하듯 집에 내려오기도 했어요. 큰오빠도 없이 홀로 집안을 들어서던 큰 새언니와 아빠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요. 아빠가 혼비백산한 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큰 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너 갑자기 왜 온 거냐?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도무지 잠이 와야 말이죠. 걱정이 되긴 뭐가 걱정이 돼?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시는지 안 피우시는지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큰 새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안방으로 가더니만 장롱 안에 있던 아빠 옷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걸음아 나 살려라 밖으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하지만 큰 새언니는 절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현관문을 노려보던 큰 새언니가 작정한 듯 소매를 걷어붙이더니만 바람과 같이 현관문을 뛰쳐나갔거든요. 그 바람에 우당탕탕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제 방에 잠시 누워있던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둑이라도 든 거야? 그냥 별일은 아니고 지금 큰 새언니가 왔는데 아빠가 도망쳐버리네. 뭐? 그러니까 네 큰 새언니가 왔다 그 말이야? 들어오자마자 스컹크처럼 킁킁거리면서 안방에서 뭔가를 찾더라고. 그리고 아빠가 도망쳐버렸고 말이야. 우와, 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빠른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 지금 보니까 맨날 무릎 아프다고 한 거 그거 다 뻥이었어. 아주 그냥 날쌘돌이가 따로 없더라니까. 난 스포츠카 한 대가 지나간 줄 알았네.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제트기가 날아갔으니까 곧 잡혀올 것 같긴 해. 제가 엄마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럼 네 큰 새언니가 아빠를 잡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왜 혼자 왔어? 네 큰오빠는? 나야 모르지.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서 물어볼 틈도 없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 진짜 큰일 났네. 내가 보니 아직도 담배를 못 끊은 것 같던데. 오늘 아주 임자 제대로 만났네. 이야, 우리 큰며느리 진짜 대단하다. 그거 검사하러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인 거잖아. 아주 저승사자가 따로 없구만. 그러게 내가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이제 어쩌냐. 오늘 걸리면 최소 3시간은 잔소리 들을 것 같던데. 3시간은 무슨 3시간이야. 보나마나 죄목이 추가돼서 형량이 더 늘어나겠구만. 죄목이 추가돼? 그게 뭔데? 도주. 죄를 졌는데 도주까지 했잖아. 그냥 순순히 인정했으면 정상 참작이라도 해줬을 텐데 도망가긴 왜 도망을 가? 근데 엄마는 그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럴 때 쓰는 말이 맞긴 한 거야? 나도 몰라.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한번 써봤어.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 그나저나 네 아빠 잡혔나 모르겠다. 엄마가 현관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아빠가 큰새언니한테 잡혀왔다고 해야 할까요? 풀이 잔뜩 죽은 모습으로 잡혀온 아빠가 큰새언니에게 일장연설을 들어야만 했답니다. 큰새언니가 어찌나 일목요연하고 조리있게 말을 하던지 대꾸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님 몸은 아버님 혼자 몸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라도 아버님 잘못되시면 어머님 홀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리고 자식인 우리들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그럼 앞으로 담배랑 술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할게. 아빠가 잔뜩 주눅이 든 채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말처럼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큰 새언니의 교육이 끝이 났어요. 하지만 큰 새언니는 잘한 것에 대한 포상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아빠에게 큰 새언니가 말했거든요.
아버님, 그 담배랑 술 끊으시면 제가 차 사드릴게요. 뭐? 차? 설마 마시는 차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왜 그런 거 있잖냐? 녹차,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 그런 거 말이다. 설마 네가 이 시애비를 놀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버님. 제 직업이 교사인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야? 그럼 중고차를 사준다는 거구나? 아유, 아버님. 이 맏며느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아버님께 어떻게 중고차를 사드리겠어요? 그럼 진짜 새 차를 사주겠다 그 말이냐? 내가 담배랑 술 끊으면? 암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버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보다 더 좋은 차로요. 뭐? 더 좋은 차로?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혹시 차값은 알고 말하는 거냐? 선생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차를 사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래요? 제 조건을 수락하시겠습니까? 대신 끊고 나서 1년 이상은 유지를 하시는 조건입니다. 하고 말고 콜이다 콜. 아빠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나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큰 새언니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고집센 아빠를 큰 새언니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뒤 아빠는 큰 새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술은 그렇다 치고 담배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큰 새언니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며 벽에 걸어두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큰 새언니가 아빠에게 선물할 새 차의 사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큰 새언니의 지시를 받고 안방부터 거실까지 아빠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차 사진을 걸어뒀는데요. 힘들어하는 듯 하다가도 벽에 걸린 차 사진만 보면 아빠가 고개를 마구마구 흔들어대며 외쳤어요. 그래, 김독수. 너도 저 차 탈 수 있다. 조금만 힘내자. 아자!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 담배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가 자신있게 말했거든요. 나 말이야. 이제는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저 차만 보면 그까짓 담배 정도는 그냥 잊게 된다니까. 결국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큰 새언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보건소 가서 흡연 검사 해볼까요? 보건소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해? 아버님이 진짜 담배를 끊으셨나 아닌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있어? 그거 참 신통방통하구나. 난 언제든지 콜이다. 자신 있거든. 다음날 아빠와 큰 새언니가 같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검사 결과 비흡연자 수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빠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빠가 벽에 붙은 차 사진을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거든요. 넌 이제 내 거다. 앞으로 나랑 행복하게 살자. 내가 평생 아끼고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고, 내가 미친다. 마누라를 그렇게 좀 챙겨봐. 엄마가 아빠를 나무랐지만 아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새언니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는데요. 통 크게 아빠에게 차를 선물했거든요. 물론 차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아빠에게 있어 그 시간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차를 인도받던 날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받아들던 아빠가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가족 모두 놀란 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큰 새언니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 네 시아버지가 새 차를 타본 적이 없다. 돈이 그렇게까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자식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킬 생각에
새 차 살 엄두를 못 냈거든.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차 사려고 모아놨던 돈으로 할아버님께 새 차를 사드렸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한 거니? 그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할아버님께서 많이 낡은 차를 타고 다니셔서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돼서 새 차를 사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아버님이 차를 워낙 좋아하셨거든. 그런데 형편이 그렇다 보니 너무 오래된 차만 타고 다니셔서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어 우리가 새 차를 사드렸어. 그때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도 안 아까웠다. 그 뒤로는 자식들 키우고 뭐하고 하다 보니 선뜻 새 차를 살 기회가 없었거든. 그랬으니 네 시아버지한테는 이 차가 처음으로 타는 새 차인 셈이지. 근데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비싼 차를 샀어. 결혼할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태주신 돈이랑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하고 합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니들 결혼하면서 보태라고 준 돈이잖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주신 돈을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제 돈이니까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괜시레 사돈 양반 두 분한테도 미안해서 어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챙길게요. 엄마 아빠도 저보고 잘했다고 칭찬했는걸요? 암튼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고맙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할아버님께 효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대로 따라한 것뿐인걸요. 그때 할아버님 좋아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어머님도 좋으셨다면서요. 우리도 지금 정말 기쁘답니다. 큰새언니의 말에 부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큰새언니의 말투와 행동이 많이 낯설어서 적응이 안 되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속 깊은 큰새언니로 인해 가족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 뒤 아빠가 더욱 건강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 큰새언니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